독재자 푸틴이 선량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전쟁이 났는데도 도망가지 않는 젤렌스키, 그는 위대한 대통령!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리가 매일 접하던 뉴스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반러시아, 친나토 외교 정책으로 전쟁이 났는데 그는 정말 위대한 판단을 한 걸까요? 전 영상에도 밝혔듯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서유럽의 경제 이해관계 때문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제안, 나토 가입시켰죠! EU 가입도 시켰죠! 이게 철저히 무시당했죠. 그렇다면 이번엔 푸틴의 입장이 어떤지도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푸틴의 모든 이야기를 다 신뢰하자는 게 아니죠. 푸틴은 이미 자국 언론 통제, 체첸 지방과 구소련 조지아 학살 등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지른 독재자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푸틴의 주장을 참고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을 냉철한 시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의 원인은 푸틴이 그토록 싫어하는 나토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제2차 대전에선 히틀러에 대항해 한편이었던 미국과 소련, 그들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의 경쟁을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서유럽에선 미국 중심의 군사기구 나토, 동유럽에선 소련 중심의 군사기구 바르샤바 조약기구란 각자의 군사동맹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철의 장막이 세워지죠. 이처럼 나토의 존재 이유는 소련 중심의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명확한 냉전 구도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체제 경쟁의 끝은 1992년 소련의 붕괴였죠. 나토의 적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와우! 우리의 적이 없어졌어! 옛날에 로마가 짱일 때 로마를 중심으로 세계 평화가 지켜진 걸 팍스 로마나라고 했지? 이제 우리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평화가 지켜지는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다! 우릴 막지마! 1949년 당시 서유럽 일부 국가로 시작한 나토. 약 50년이 지난 소련 붕괴 후 기어코 과거의 소련 영토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그리고 터키까지 가입됐죠. 즉 러시아의 국경과 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소련 영토였던 우크라이나에서까지 젤렌스키 대통령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굳이 먼저 나서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푸틴이 나쁜 놈이건 어쨌건 간에 구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에 나토가 위협이 되는 건 사실이죠. 젤렌스키는 과거 푸틴에게 반기를 들다 묵사발이 된 체첸, 조지아의 역사를 되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가련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보고 있죠. 그뿐인가요? 세계 최대 밀가루 생산지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자원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김밥 천국의 돈가스 튀김옷까지 함께 가격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기엔 우리 삶에 너무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죠. 물론 이 기회를 틈타 밀과 석유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 현자들도 있긴 합니다. 이처럼 세계 경제, 정치는 우리 삶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지만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는 줄임말이듯이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 필요도 있겠죠. 우리가 투자와 함께 역사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아닐까요?